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순간은 아이에게 실패가 찾아올 때가 아니라 실패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해. 그 마음은 따뜻하지만 그 지점에서 아이의 성장은 멈추기 시작합니다. 시험 준비를 대신해주고 앞길을 미리 알아봐주며 불편할까 걱정하여 결정 하나까지 대신 내려줍니다. 언뜻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삶을 부모가 살아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스스로 해본 일이 적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으니 책임을 알지 못하고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만 흔들리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스로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지시받는 삶에 익숙해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얻은 힘은 끝내 오래가지 못한다. 부모의 과한 개입은 아이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가 한 걸음 내딛는 만큼 아이의 세상은 줄어듭니다. 부모가 먼저 생각하는 만큼 아이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 서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아이 스스로 묻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혼자 못할까? 아이를 진짜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해볼 기회를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이는 도전도 실수도 회복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멀리 나아가는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해준 집이 아니라 스스로 해볼 여지를 남겨준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와주기보다 기회를 남겨주고 이끄는 대신 묻고 기다립니다. 그 안에서 아이는 작게 넘어지고 작게 깨지고 작게 후회하며 조금씩 스스로 서는 법을 익힙니다. 그 작은 경험들이 훗날 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의 앞길을 대신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스스로 찾도록 곁에서 조용히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도움과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기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실패를 빼앗지 말라. 부모는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손이 먼저 나갑니다. 숙제를 대신 챙겨주고 진로 고민도 먼저 알아봐주며 아이가 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판단해주는 삶에 익숙해진 아이는 결정할 때 불안해합니다. 늘 정답을 찾아 헤매고 스스로 한 선택이 틀릴까 두려워하며 실패를 경험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야말로 회복을 배우는 유일한 기회가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아이에게는 쉼없이 배우는 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숙제를 깜빡 잊고 혼나는 경험, 친구와 다투고 화해를 고민하는 순간, 동아리에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날. 이 모든 작은 실패들은 아이가 현실을 감당하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한번 혼나보면 준비의 중요성을 알고 한번 친구를 잃을 뻔하면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며 한번 스스로 서보았다면 다음 선택은 조금 더 침착해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위험을 걷어내려고 하면 아이는 이 중요한 배움의 과정들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낯선 상황에서 얼어붙으며 조금만 버거워도 쉽게 포기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실은 다시 일어서는 배움입니다. 실수는 죄가 아니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넘어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뿌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이 무조건 잘된 길만 걸어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 없이 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작은 실패를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대신 해결해 주지 마십시오. 그 대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이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곁에 서 있다는 안정감만으로 아이는 다시 시도할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길을 대신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험난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험의 공간을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그 공간이야말로 아이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어릴 때는 작은 실패로 울고 조금 더 잘하면 큰 실패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넘어져 본 사람은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그 작은 실패를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나서서 돕고, 조금만 불안해도 대신 해결해주고, 조금만 막막해도 길을 정해줍니다. 부모 마음엔 평안일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독이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을 그저 지켜보는 일은 부모에게 혹독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아이만이 한 번 더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신해주는 사랑은 단단한 아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작은 실패는 아이에게 회복력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깊게 내려줍니다. 결국 정말 아이를 돕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줄지가 아니라 스스로 해볼 여지를 남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볼 때 아이의 용기는 조용히 자랍니다. 이것이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강하게 키우는 사랑입니다. 2부. 거리두기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곁에 두고 싶습니다. 가까이 두어야 안전하다고 믿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사랑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제 속도로 자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울타리이지 굴레가 되어선 안 된다. 울타리는 지켜주지만 굴레는 묶어두는 법입니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선택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감시합니다. 뭘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를 썼는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끝없이 묻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심은 어느 순간 아이에게 나는 믿음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남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가 아니라 여지입니다. 질문할 틈, 실수할 틈, 고민할 틈이 있어야 스스로 생각할 힘이 자랍니다. 거리를 두는 사랑은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자리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정답을 말하면 아이는 질문을 멈춥니다. 부모가 먼저 결정을 내리면 아이는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어른이 됩니다. 삶은 정답을 고르는 시험지가 아니라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앞서가면 아이는 결국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일은 처음엔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경험이 부족하니 어딘가 모자라 보이고 어떤 결정은 엉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엉뚱함 속에서 자기 생각이 자라고 그 서툼 속에서 자기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거리두기는 부모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겠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나는 잠시 물러서 있을게. 이 마음이 전해질 때 아이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움을 청할 줄을 압니다. 반대로 부모가 항상 나서서 결정하려 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시선을 더 무서워하게 되고 잘못을 숨기고 실수를 감추고 기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가까움이 사랑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멀어진 자리가 가장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부모가 앞서가는 대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될 때 아이는 스스로의 인생을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는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부딪히게 두고 일어서게 두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두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거리가 있을 때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거리가 있을 때 스스로 걷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힘은 평생을 지탱하는 근력이 됩니다. 아이의 앞을 막는 벽이 아니라 아이의 뒤를 지켜주는 바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거리두기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3부. 하루를 스스로 살게 하라. 우리는 흔히 아이의 큰 결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학, 직업, 결혼 같은 커다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삶을 이루는 힘은 그보다 훨씬 더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는 일,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지, 집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아이의 내면을 만들어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이는 먼저 일상을 다스린다. 결국 자기 삶을 스스로 다루는 힘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작은 기회를 놓칩니다. 서두를까봐 대신 준비해주고, 어려워할까봐 대신 해주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이의 몫을 빼앗습니다. 부모는 편해지지만 아이는 서툴러집니다. 스스로 선택해 본 적 없는 아이는 책임을 두려워합니다. 잘못될까봐 미루고 결정이 부담스러워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길 바랍니다. 반대로 일상의 자잘한 결정을 맡겨본 아이는 실패해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조금씩 자기 기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을 맡아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태도는 바뀝니다. 식탁을 차리는 일, 방을 정리하는 일,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을 돌보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해낸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 경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남기고 그 감각이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스스로 일정을 관리해 본 아이는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과제가 몰렸을 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부딪히며 배우게 됩니다. 용돈을 관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출의 흐름을 알게 되고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되는 연습입니다. 부모가 계속 채워주면 아이의 판단 기준은 흐려지고 돈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쓰고 남긴 경험은 절제와 계획을 잇따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가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준에 맞아야 배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서툴고 조금 더디더라도 아이 스스로 해본 경험이 가장 깊게 남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감독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옆에서 보고 필요하면 조언하고 하지만 대신하지는 않는 태도. 아이가 선택한 일에 실패가 찾아오면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이 질문은 아이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반면 부모가 앞서가고 대신해주는 집에서는 아이가 자신의 힘을 의심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자신감을 잃고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일상의 작은 결정은 아이의 무의식을 바꾸고 그 무의식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해 볼 수 있는 일상의 기회를 주세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 무엇을 먼저 할지, 자신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에 아이가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을 해본 사람이 큰 선택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자잘한 선택이 쌓인 사람만이 삶을 스스로 운영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어제를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키워주는 일만이 내일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4부. 작은 약속이 큰 사람을 만든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며 특별한 재능이나 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눈부신 순간보다 조용한 반복이 더 많습니다. 그 반복의 바탕에는
늘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나아갑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선을 쌓으면 큰 덕이 이루어진다. 하루에 작은 실천이 쌓여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에게 큰 목표를 가르칩니다. 성적을 올려라. 좋은 대학을 가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큰 목표만 강조되다 보면 아이는 출발조차 하지 못합니다. 너무 멀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아이는 비록 속도는 느릴지라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일상 속에서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정한 시간을 지키는 일, 자신이 맡은 집안일을 마치는 일, 오늘 하기로 한 공부를 비록 10분이라도 해보는 일, 약속을 작은 단위로 끊어 실천해본 경험은 아이의 삶을 스스로 다루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지켜낸 경험이 한 번 더 지켜낼 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약속이 쌓이면 아이는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해낸 경험이 있다는 내적 확신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삶이 조금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과정이 길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경험이 그를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작은 약속을 스스로 세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낸 순간을 따뜻하게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래, 잘했구나.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끌어올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늘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실행해 본 경험이 하루씩 쌓여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약속을 대신 관리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운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켜본 경험이 없으니 미루는 일이 습관이 되고 부담을 견디는 힘도 자라지 않습니다. 스스로 세운 약속을 스스로 지켜본 경험이 쌓여야 아이의 내면에 기준이 생깁니다. 이 기준이 있을 때 환경이 변해도 혼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작은 약속은 그 길 위에 찍히는 매일의 발자국과 같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또 한 걸음을 만들고 그 발걸음이 이어져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큰 목표는 작은 실천을 통해 비로소 실현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아이 옆에 서서 다그치는 일이 아니라 작은 약속이 이어지도록 흐름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아이가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제 해냈다는 경험이 오늘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시간은 꾸준히 걸어온 사람의 편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킨 시간들이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멀리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부 조용한 태도는 최고의 교육.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로 가르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말보다 태도를 통해 더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괜찮은지를 조용히 마음속에 새깁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큰 스승은 말없이 가르친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깊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정답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열어주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답을 말해버리면 아이는 고민할 힘을 잃습니다. 부모가 늘 판단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방향을 세울 기회를 잃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천천히 잠시 기다려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틈을 얻습니다. 이 틈 속에서 한 사람의 판단이 자라고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조용한 태도는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부드럽게 개입하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보도록 두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숙제를 미루고 있더라도 즉시 잔소리를 쏟아내기보다 먼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싶니? 이 질문 하나가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또 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보다 아이가 느낀 감정과 생각을 차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다음 선택을 스스로 고민합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분노를 참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 이 모든 행동이 아이에게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말은 그럴듯하지만 태도가 다르다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는 말보다 행동을 따릅니다. 남을 존중하라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태도가 아이에게 남습니다. 조용한 교육이 강한 이유는 표현보다 진심이 먼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외워도 행동은 스며듭니다. 아이의 시선은 언제나 부모를 향해 있습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흔들리고 부모가 침착하면 아이도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이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조용한 태도는 아이에게 안전을 줍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믿음, 다시 시도해도 된다는 확신, 부모가 변함없이 옆에 있다는 안도감. 이 작은 확신들이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크게 꾸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목소리로 가르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하루의 태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결국 가장 깊은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조용히 기다릴 때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고,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는 스스로 책임지며,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때 아이는 삶을 견디는 힘을 얻습니다. 조용한 태도는 가장 강한 교육입니다. 아이를 지켜본다는 일은 끝없이 마음이 당기는 길입니다. 도와주고 싶고, 대신 아파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언제나 손을 뻗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멈추고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아이의 삶을 바라봐주는 데에도 같은 깊이의 사랑이 깃듭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나며 자기 목소리를 찾는 그 모든 순간은 부모가 자리를 내어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에게는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던 마음이 가장 길게 남습니다. 부모도 아이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을 배우며 가는 중이니까요. 혹시 지금 아이와 거리가 멀어져 마음이 서운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멀어짐은 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자라는 과정일 뿐입니다. 언젠가 마음이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바로 그 부모라는 사실은 조용히 이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깊고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항상 손을 잡아 끌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아이 스스로 걷는 모습을 바라보는 용기가 더 큰 사랑이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길을 잃으면 다시 찾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아이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려도 조용히 믿어주었기에 더 단단해집니다. 부모의 사랑은 지켜보는 마음에서도 자랍니다.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걸어오신 모든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걱정했고,
때로는 후회도 했지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아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해 보여도 괜찮고 조금 더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본 시간으로 단단해지니까요. 당신이 해온 모든 사랑과 기다림이 그 아이의 내일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인 당신 역시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만큼 아름다운 길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